병원에서는 잘 말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식품도 잘못 먹으면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시니어분들 건강식품 정말 많이 드시죠? 아침엔 비타민, 점심엔 홍삼, 저녁엔 오메가3점. 좋다니까 먹는다는 이유로 하루에 알약만 10개 넘게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건강식품을 건강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섞어 먹는 건 약을 과다 복용하는 것만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A와 E를 과다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최대 20% 높았다고 해요. 좋은 걸 많이 먹으면 더 좋지 않나 싶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배출하거나 저장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많은 양이 들어오면 간과 신장이 이걸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특히 지용성 비타민인 A, D, K는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요. 수용성 비타민인 B와 C는 소변으로 배출되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위장을 자극하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더 큰 문제는 뭘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 여러 개를 동시에 드시는데 그 안에 같은 성분이 중복되어 있다는 걸 모르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종합 비타민에 이미 비타민 D가 들어있는데 따로 비타민 D 보충제를 또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메가3 제품에도 비타민 E가 산화방지제로 첨가되어 있는데 별도로 비타민 E를 또 드시는 거죠. 한 국내 조사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3개 이상 복용하는 시니어의 60% 이상이 중복 섭취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식품을 잘못 먹었을 때 생기는 문제부터 올바른 복용 순서와 조합, 하루 복용 루틴까지 병원에서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실전 팁을 모두 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식품 복용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루 중 건강식품을 언제, 어떤 순서로 먹는지가 흡수율을 30에서 50%나 좌우합니다. 이거 아시는 분 별로 없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은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위산 분비가 적고 점심때는 소화 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나옵니다. 저녁에는 부교감 신경이 우세해지면서 영양소 흡수보다는 휴식 모드로 전환되죠. 그래서 건강식품도 이 리듬에 맞춰 먹어야 해요. 먼저 비타민 D를 볼까요?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라 기름기 있는 음식과 함께 먹을 때 흡수가 가장 잘 됩니다. 공복에 먹으면 흡수율이 30% 이하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 후 15분 이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메가3도 마찬가지예요. 공복에 먹으면 속을 자극해서 메스꺼움이나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식후에 먹으면 음식 속 지방이 오메가3의 흡수를 도와주죠. 반면 유산균은 정반대입니다. 유산균은 위산에 약하기 때문에 공복일 때, 그러니까 식전 30분에서 1시간 전이 최적이에요. 위산이 적을 때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한 국내 연구에서도 섭취 시간과 식사 여부에 따라 흡수율이 최대 2배 차이 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공복, 일어나서 물 한 컵 마시고 30분 뒤에 유산균을 드세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시고요. 식사 후 15분 이내에 오메가3와 비타민 D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점심 식후에는 종합 비타민을 드세요. 점심 때는 소화 기능이 가장 활발하니까 여러 영양소를 한꺼번에 흡수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저녁 식후에는 마그네슘과 홍삼을 드시면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수면에 도움을 주니까 저녁에 먹는 게 효과적이죠. 홍삼도 저녁에 먹으면 다음날 아침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고 약을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건강식품이라도 약물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홍삼을 함께 먹으면 혈압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릴 수 있어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 오메가3를 과다 섭취하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건강식품은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이 리듬을 기억해서 그 시간에 맞춰 소화 효소를 미리 준비하거든요. 아침 9시에 오메가3을 먹는다면 매일 9시에 먹는 거죠. 이렇게 하면 흡수율도 높아지고 깜빡 잊어버리는 일도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건강식품을 먹을 때 물을 적어도 200ml 이상 함께 마셔야 위장 부담이 줄어들고 흡수도 잘 됩니다. 이렇게 시간대별로 구분해서 드시면 같은 건강식품이라도 효과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타민이랑 홍삼이랑 같이 먹으면 더 좋지 않나요? 칼슘이랑 철분도 뼈랑 혈액에 좋으니까 함께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섭취 조합이 나쁘면 흡수를 방해하거나 부작용이 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철분과 칼슘이에요. 철분과 칼슘은 둘 다 이가 양이온이라는 형태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먹으면 장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흡수를 방해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철분과 칼슘을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율이 최대 60%까지 감소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철분제는 아침에, 칼슘제는 저녁에 따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홍삼과 카페인도 조심해야 해요. 홍삼은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신경을 자극하고 혈압을 올리는데 카페인도 같은 작용을 합니다. 둘을 함께 먹으면 심장 두근거림, 불면증, 혈압 상승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한 병원 응급실 사례를 보면 홍삼 농축액을 마신 뒤 커피를 마신 70대 환자분이 심기양진으로 내원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메가3와 혈액응고제도 위험한 조합이에요.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질이 있는데 혈액응고제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이 오메가3을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코피가 자주 나거나 멍이 쉽게 들 수 있어요. 그럼 괜찮은 조합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비타민C와 비타민 B군은 함께 먹어도 괜찮아요. 둘 다 수용성 비타민이라 과다하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서로 흡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도 하죠. 비타민 D와 칼슘도 좋은 조합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장 흡수를 촉진시키고 뼈에 침착되는 걸 도와줍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이 둘을 함께 먹는 게 효과적이에요. 마그네슘과 비타민 B6도 궁합이 좋아요.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에, 비타민 B6는 신경 전달에 필요한데 둘이 함께 작용하면 수면의 질이 높아집니다. 한 해외 보건 보고서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30% 이상이 중복 복용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부모님께 좋으라고 이것저것 챙겨드렸어요. 비타민, 홍삼, 오메가3, 코엔자임 Q10까지. 그런데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어지럼증이 생기셨더라고요.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좋다니까 먹는 것에 함정. 성분을 확인하지 않고 여러 개를 동시에 드셨던 거죠. 그래서 건강식품을 새로 시작하실 때는 한 가지씩 추가하면서 몸의 반응을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여러 개를 시작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기 어려워요. 2주 정도 한 가지만 먹어보고 괜찮으면 다음 걸 추가하는 식으로 하세요. 그리고 제품 라벨에 있는 성분표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중복되는 성분이 있는지, 내가 복용 중인 약과 상호작용은 없는지 체크하는 거죠. 70대 박모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고혈압 약을 10년째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홍삼, 오메가3 코엔자임 Q10을 추가로 드셨어요. TV에서 좋다고 하길래 하나씩 늘려가신 거죠.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피로감이 줄었다고 하셨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고요. 그래서 더 믿고 계속 드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는데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 있었어요. AST와 ALT가 정상치의 2배 이상.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죠. 처음엔 고혈압 약 때문인가 싶어서 약을 바꿔봤어요. 근데 소용없었습니다. 간 수치는 계속 높은 상태였고 피로감도 다시 심해졌죠. 그때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혹시 다른 건강식품 드시는 거 있으세요? 그제야 홍삼, 오메가3, 코엔자임 Q10 이야기를 하셨고 의사 선생님이
일단 다 끊어보라고 하셨습니다. 2개월 뒤 다시 검사를 했는데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원인이 뭐였을까요? 약 때문이 아니라 건강식품의 중복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홍삼과 오메가3는 모두 혈액을 묽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함께 먹으면 간과 위에 부담을 준다는 거죠. 거기에 코엔자임 Q10까지 더해지면서 간이 이 모든 걸 대사하느라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박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거니까 더 먹었는데 내 간이 힘들었네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60대 김모 어르신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칼슘제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달 뒤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가 심해졌죠. 알고 보니 칼슘을 하루 권장량의 2배 가까이 드시고 있었던 겁니다. 종합 비타민에도 칼슘이 들어있고 따로 칼슘제도 드시고 거기에 칼슘 강화 두유까지 마셨으니까요. 과다한 칼슘은 변비를 유발하고 심하면 신장 결석의 위험까지 높입니다. 또 한 분은 비타민 B를 과다 섭취해서 손발 저림 증세를 겪으셨어요. 비타민 B용을 하루 100mg 이상 장기 복용하면 말초 신경병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분도 종합 비타민, 비타민 B 복합제, 에너지 드링크를 함께 드시면서 과다 섭취가 된 거였죠.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좋다는 걸 여러 개 먹으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간, 신장, 위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만 늘어나는 거죠. 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5개 이상 복용하는 사람의 40%가 간 기능 이상 소견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효과가 없어서 더 늘려 먹는 습관 지금도 하고 계시지 않나요? 효과가 바로 안 느껴진다고 해서 용량을 늘리거나 종류를 추가하는 건 위험합니다. 건강식품은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먹어야 효과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효과가 없다면 더 먹는 게 아니라 왜 효과가 없는지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혹시 흡수가 안 되는 건지, 내 몸에 실제로 필요한 게 아닌 건지 체크해 봐야 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건데, 필요한 영양소만 필요한 약만 먹는 사람이 오히려 혈압, 혈당, 수명 지표가 더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영양학계에서는 이걸 최적 복용량이라고 부릅니다.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조절하는 게 핵심이에요.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를 보면 비타민 E를 과다 섭취한 그룹이 적정량을 섭취한 그룹보다 사망률이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타민 A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3,000 마이크로그램 이상 섭취 시 골절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럼 적정량은 얼마일까요? 비타민 C의 경우 하루 1000mg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소변으로 배출되거나 위를 자극해요. 어떤 분들은 메가도스 요법이라고 해서 하루 5000mg 이상 드시는데 이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비타민 D는 하루 2000IU 내외면 적정해요. 물론 혈중 농도가 낮으면 더 드실 수 있지만 그것도 검사 후에 의사와 상담해서 정하는 게 맞습니다. 햇빛을 자주 쬐시는 분이라면 추가로 많이 드실 필요 없어요. 오메가3는 하루 1000mg에서 2000mg이 적정합니다. 그 이상 먹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지고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마그네슘은 하루 300mg에서 400mg, 과다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합니다. 이렇게 각 영양소마다 최적 범위가 있어요. 더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우리는 많이 먹으려고 할까요? 아마도 부족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일 겁니다. 광고에서도 고함량, 프리미엄 이런 말을 강조하니까 많이 들어있는 게 좋은 줄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밥도 적당히 먹어야지 과식하면 탈나잖아요? 건강식품도 똑같습니다. 한 일본 장수 연구를 보면 100세 이상 장수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영양소를 과하게 섭취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골고루 먹었다는 겁니다. 덜 먹는 용기가 건강의 시작이에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건강식품을 7개나 드시다가 3개로 줄이셨어요. 처음엔 불안하셨죠. 이렇게 줄이면 몸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오히려 몸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세요. 간이 처리해야 할 부담이 줄어드니까 몸 전체가 편해진 거죠. 또 다른 분은 비타민을 매일 먹다가 격일로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비용도 절반으로 줄고 몸도 더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 몸의 신호를 듣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은데 에너지 보충제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뼈가 튼튼한데 칼슘을 과다하게 먹을 필요도 없고요. 혈액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부족한 부분만 보충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 수치가 낮게 나오면 그때 보충하고 정상이면 유지 용량만 먹는 거죠. 철분 수치가 정상인데 철분제를 계속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적게 먹는다는 건 아무것도 안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 필요한 것만 필요한 만큼만 먹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진짜 건강한 건강식품 복용법이에요. 이제 구체적인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 팁입니다. 제품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원리부터 말씀드리면 제품에 표시된 일일 섭취량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해진 겁니다. 식약처에서 안전성과 기능성을 검토한 기준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라벨을 대충 보고 넘어가세요. 고함량, 프리미엄, 특허받은 이런 마케팅 문구만 보고 선택하는 거죠. 정작 중요한 건 함량표입니다. 비타민 D가 몇 IU 들어있는지, 오메가3의 EPA와 DHA 함량이 각각 얼마인지 이런 걸 봐야 해요. 또 부원료도 체크해야 합니다. 주성분 외에 첨가된 다른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종합 비타민에 이미 들어있는 성분을 또 따로 사서 먹는 일이 없도록요. 복용 시기도 중요해요. 식전인지 식후인지, 하루 몇 회 먹어야 하는지 라벨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지켜야 흡수율이 높아져요. 보관법도 확인하세요. 유산균은 냉장 보관해야 하는 제품이 많고 오메가3는 직사광선을 피해야 산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를 보면 시중 제품의 30%가 표시량보다 실제 함량이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GMP 인증을 받았는지, 원료의 원산지가 명확한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좋아요. 두 번째 팁입니다. 공복, 식후, 야간 루틴을 구분하세요. 원리를 다시 말씀드리면 위산과 담즙 분비는 시간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영양소의 흡수율도 달라지는 거죠. 공복에 먹어야 하는 건 유산균이에요. 위산이 적을 때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마시고 30분 뒤에 드세요. 식후에 먹어야 하는 건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와 오메가3입니다. 음식 속 지방이 이들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식사 후 15분에서 30분 이내가 골든타임이에요. 수용성 비타민인 B와 C는 공복, 식후 모두 괜찮지만 위가 약한 분은 식후가 좋습니다. 자기 전에 먹으면 좋은 건 마그네슘입니다. 근육을 이완시키고 숙면에 도움을 주거든요. 단,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저녁 식사 후 2시간 이내가 적당해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위가 약한 분은 공복 복용을 피하세요.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이 생길 수 있어요. 임상 결과를 보면 복용 시간을 식후로만 바꿔도 속쓰림이 7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철분제는 공복에 먹는 게 흡수율이 높지만 속이 쓰린 분은 식후에 드셔도 괜찮아요. 대신 커피나 녹차는 피하세요.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칼슘은 저녁에 먹는 게 좋아요. 밤에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거든요. 단, 철분제와는 최소 4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홍삼은 아침이나 점심에 먹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 먹으면 각성 효과 때문에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코엔자임 Q10도 아침에 먹으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유지됩니다. 이렇게 시간대별로 구분해서 드시면 효과가 확실히 달라져요. 세 번째 팁입니다. 중복, 영양소를 확인하세요. 원리를 설명할게요. 종합 비타민에는 이미 여러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A, B군, C, D, E, 아연, 셀레늄 등등. 그런데 이걸 모르고 따로 비타민 D, 비타민 E를 또 사서 먹으면 중복되는 거죠. 특히 지용성 비타민인 A, D,
이 K는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독성이 생길 수 있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각 제품의 라벨에 있는 함량표를 비교하는 거예요. 종합 비타민에 비타민 D가 1000IU 들어있고 따로 사신 비타민 D가 2000IU면 합쳐서 3000IU를 먹는 겁니다. 하루 권장량이 2000IU인데 3000IU를 먹으면 과다죠. 주의할 점은 수용성 비타민인 B와 C는 중복돼도 큰 문제는 없어요. 과다한 건 소변으로 배출되니까요. 하지만 지용성 비타민 A, 이 K는 중복을 꼭 피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비타민 E를 중복 섭취한 사람들의 위장 장애율이 2배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또 아연도 조심해야 해요. 종합 비타민에 아연이 들어있는데 따로 아연 보충제를 먹으면 하루 40mg을 넘길 수 있습니다. 아연을 과다 섭취하면 구리 흡수가 방해받고 면역력이 오히려 떨어져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종합 비타민 하나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부족한 것만 추가로 보충하는 겁니다.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D만 낮게 나왔다면 비타민 D만 따로 추가하는 거죠. 네 번째 팁입니다. 약과의 상호작용을 점검하세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건강식품도 간 효소에 작용해서 약물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약 효과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방법은 의사나 약사에게 섭취 목록을 공유하는 겁니다. 내가 먹는 약과 건강식품을 모두 적어서 보여주세요. 특히 조심해야 하는 조합이 있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홍삼을 피하세요. 홍삼이 혈압을 올릴 수 있거든요. 반대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어서 위험해요.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드시는 분은 오메가3 은행잎 추출물, 비타민 E를 피하세요. 모두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출혈 위험을 높입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오메가3를 과다 섭취하지 마세요.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은 칼슘과 철분제를 최소 4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항생제를 드시는 분은 유산균을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항생제가 유산균까지 죽일 수 있어요. 실제 병원 사례를 보면 상담 후 복용량을 조정해서 피로감이 줄고 약 효과가 좋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은 의사나 약사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건강식품을 숨기고 말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정확한 조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식품도 엄연히 몸에 작용하는 물질이니까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안전해요. 마지막 팁입니다. 5번째, 몸의 신호를 듣는 습관을 들이세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균형을 맞추려고 해요. 부족하면 신호를 보내고 과다하면 거부 반응을 보냅니다. 체온, 수면, 소화 상태가 바로 흡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이걸 잘 관찰하면 건강식품이 내 몸에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복용 후 컨디션 일지를 2주간 기록하는 겁니다. 매일 수면 시간, 소화 상태, 피로도, 기분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오메가3를 먹기 시작한 뒤 속이 더부룩하다면 용량을 줄이거나 식후 복용으로 바꿔보세요. 마그네슘을 먹고 설사를 한다면 용량이 과다한 겁니다. 비타민 B를 먹고 잠이 안 온다면 저녁 대신 아침에 드세요. 주의할 점은 복용 후 2주 안에 피로감, 속쓰림, 불면, 두통 같은 증상이 계속되면 일시 중단하는 겁니다. 좋다는 걸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어요. 실제 사례를 보면 수면의 질이 회복되면서 오히려 활력이 상승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식품을 줄였더니 몸이 더 좋아진 거죠. 한 분은 유산균을 끊었더니 배가 덜 더부룩해졌다고 해요. 알고 보니 그분은 유산균이 필요 없는 장 상태였던 거죠. 또 한 분은 종합 비타민을 격일로 바꿨더니 속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매일 먹는 게 오히려 부담이었던 거예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전문가의 조언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 몸의 반응이 정답입니다. 이제 정리해 볼게요. 중간 체크리스트입니다. 식전, 식후 복용 시간을 구분하고 있나요? 제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나요? 중복되는 성분을 피하고 있나요? 약을 복용 중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했나요? 복용 후 몸 상태를 기록하고 있나요? 이 5가지만 지켜도 건강식품 복용의 90%는 성공한 겁니다. 최종 요약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건강식품은 좋다고 무조건 먹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 흡수 시간과 조합을 지켜야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 중복이나 과다 복용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네 번째, 몸의 신호를 체크하면서 조절해야 해요. 다섯 번째, 전문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건강식품은 만능이 아닙니다. 식사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보조 수단일 뿐이죠. 기본은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입니다. 건강식품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내 몸의 기본 체력을 키우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의 리듬에 맞춰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따라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걸 먹는 거죠.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부족한 영양소만 보충하세요. 정상 수치면 유지 용량만 먹으면 됩니다. 건강식품은 적게 먹는 게 더 건강한 방법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부모님이나 친구분이 건강식품을 잘못 드시고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올바른 정보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